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 온 섬이 수국 천지였는데요. 이제 하나둘 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 6월 꽃 추천 탑10에서 1위 꽃이 수국이었는데요. 여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월동은 했는데 왜 우리 집 수국은 꽃이 안 피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수국은 품종을 잘못 고르거나 가지치기 시기를 놓치면 잎만 무성하고 꽃은 한 송이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어떤 수국을 골라야 해마다 꽃을 보는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수국하면 떠올리는 이 아이, 큰잎 수국, 원의 수국이라고도 불러요. 잎이 크고 반들반들하고 꽃송이가 탐스럽게 둥글게 뭉쳐서 피죠. 이 큰잎 수국이 가장 큰 매력은요,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흙이 산성이면 파랗게, 알칼리성이면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제주는 화산토라 산성 기운이 강해서 파란 수국이 그렇게 잘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수국, 추운 지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꽃눈을 작년에 자란 가지, 전년지에서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윗가지가 얼어 죽으면 뿌리는 살아서 봄에 잎은 무성하게 나오는데 정작 꽃눈이 달린 가지가 죽어버려서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월동을 했는데 꽃이 없다는 그 전형적인 실패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 때문에 추운 지방에선 큰잎 수국 꽃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리블루밍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작년 가지뿐 아니라 올해 새로 나온 가지, 당년지에서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오, 그럼 추운 지방에서도 꽃 보겠네?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 시청자분들이 경험도 그렇고 저도 직접 키워보니 이 당년지 꽃이요. 생각만큼 펑펑 피지가 않아요. 저희 정원 교육장 앞쪽에도 이런 리블루밍 수국이 여럿 있는데요. 세 가지에서 피는 꽃은 어림잡아 20-30% 정도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 가지에서 겨울을 나기 전에 이미 꽃눈이 완성돼 있어서 봄이 되면 한꺼번에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반면 새 가지는 봄에 가지부터 키우고 그 끝에 꽃눈을 새로 만들어 피우는 거라 시간도 더 걸리고 꽃도 적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블루밍이 진짜 장점은 꽃이 2배로 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험이란 거예요. 혹독한 겨울에 작년 가지가 얼어 죽더라도 새 가지에서 20-30%라도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일반 큰 수국은 작년 가지가 얼면 그해 꽃을 아예 포기해야 하지만 리블루밍은 최소한의 꽃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판매 문구만 보고 2배로 핀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도 꽃을 볼 가능성을 높여주는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결국 수국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꽃이 작년에 자란 가지에서 피는지 올해 새로 난 가지에서 피는지 이것만 이해해도 왜 꽃이 안 피는지 어떤 품종을 골라야 하는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큰잎 수국이라고 해서 모두 추운 지방에서 꽃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추운 지방을 위해 개발된 신품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레츠댄스 시리즈인데 그중 캔두나 스카이뷰 같은 품종이에요. 일반 큰잎 수국보다 내한성이 훨씬 좋아진 품종입니다. 실제로 추운 지방에서도 꽃을 보셨다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 이야기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리예요. 아침 햇볕 잘 들고 오후엔 그늘지는 자리에서 꽃이 훨씬 잘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개화성 품종은 해가 좀 묵은 그루일수록 꽃도 잘 피고 연속 개화도 더 잘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 의견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잎수국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정말 아끼는 아이 하나 소개할게요. 이름이 미스 사오리예요. 이 아이는요, 보시면 꽃잎 가장자리에만 분홍색 테두리가 딱 둘러져 있죠? 이걸 복륜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혹꽃도 아니고 겹꽃이에요. 한 송이만 봐도 어찌나 단정하고 우아한지 저는 처음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국 사연이 참 예뻐요. 일본이 어느 무명 청년 육종가가 만든 품종이거든요. 이름도 없던 분이 수국을 이리저리 교배하면서 몇 년을 매달렸는데 2014년에 영국 첼시 플라워쇼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꽃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서 올해의 식물로 딱 뽑힌 거예요. 그 한 방으로 무명 청년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육종가가 됐죠. 그리고 이 사월이라는 이름이요. 그분 약혼녀 이름이에요. 지금은 아내가 되셨고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꽃에 붙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 꽃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미스 사오리는 묵은 가지에서 가장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새 가지에서도 조금 피긴 하지만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그해 꽃 대부분을 날리게 됩니다. 꽃진 자리만 살짝 정리하는 정도로 관리하시고 굵은 가지는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자르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이건 잠시 뒤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정원 없이 화분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화분은 노지보다 흙이 훨씬 빨리 마르고 한여름엔 화분 자체가 달궈져서 뿌리가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화분 수국은 흙 위에 멀칭을 한 겹 해주시면 좋아요. 바크나 코코칩 같은 거 살짝 덮어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수분 증발이 확 줄어서 꽃 끝이 타는 게 많이 덜해져요. 가끔 수국꽃이 피면서 꽃끝 색이 변하는 경우 종종 보셨을 거예요.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가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꽃끝이 갈색으로 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거나 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마르는 아이는요, 오전 햇살만 받고 오후엔 그늘지는 자리, 동향으로 옮겨주세요. 이미 갈색으로 변한 꽃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잘라주시고요. 자리를 옮겼는데도 계속 꽃 끝이 타면요, 그건 햇볕보다 물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땐 물 주는 양이나 횟수를 늘려보시고 화분이 너무 작아진 건 아닌지도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빛 문제인지 물 문제인지 하나씩 좁혀가면 원인이 잡혀요. 자, 앞에서 미스 사오리 보면서 자르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사실 미스 사오리뿐 아니라 큰잎 수국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큰잎 수국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자란 가지, 전년지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시든 꽃 때는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을 아끼고 새 가지를 튼튼하게 키워 내년 꽃눈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디를 잘라야 하나요? 보통은 시든 꽃 바로 아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건강한 마디에서 자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관리합니다. 저희 집 수국은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은 묵은 그루라서 목질화된 가지를 30cm 정도만 남기고 조금 강하게 잘라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르면 그 목질화된 가지에서 숨어있던 눈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키가 너무 커지지 않고 꽃 크기도 비교적 고르게 유지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겨울 피해가 거의 없는 제주에서, 그것도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은 묵은 수국으로 몇 년 동안 해보며 찾은 방법이에요. 아직 어린 수국이거나 추운 지방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자르기보다는 꽃 바로 아래에서 가볍게 정리하는 정도가 더 안전합니다. 가지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 꽃 정리 적어도 7월 중순은 넘기지 마세요. 큰잎 수국은 자르고 난 뒤 늦여름에서 가을, 8월에서 10월쯤에 내년 꽃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새 가지가 잎을 4-5장 이상 충분히 키울 시간을 확보해줘야 해요.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하면 새 가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다음 해 꽃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부 이북이라면 늦어도 7월 중순, 남부나 제주처럼 따뜻한 지역은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잘라낸 가지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가지가 바로 수국을 공짜로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삽목 재료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보너스 파트예요. 방금 꽃 정리하면서 잘라낸 그 가지로 수국을 공짜로 쑥쑥 눌리는 방법, 삽목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지금이 삽목하기엔 딱 좋은 때예요. 수국 삽목은 그해 자란 푸릇푸릇한 가지로 하는 녹지삽이 잘 되는데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날이 따뜻하고 가지가 싱싱할 때가 적기거든요. 그러니 꽃 정리하는 시기랑 삽목 적기가 자연스럽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꽃이 안 달린 건강한 가지를 골라서 마디가 2-3개 들어가게 한 뼘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맨 아래는 잎이 붙은 마디 바로 아래를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마디 쪽에서 뿌리가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 아래쪽 잎은 떼어내고 위쪽 잎 1-2장만 남기는데 그 잎도 너무 크면 가위로 절반쯤 잘라주세요. 아직 뿌리가 없는데 잎에서는 계속 물을 써버리거든요. 사람이 땀은 계속 흘리는데 물은 못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듬은 가지를 거름기 없는 깨끗한 흙에 꽂아줍니다. 마사토나 상토, 이왕이면 거름기 없는 무비상토에 하면 좋고, 가지 길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쯤 아래 1-2마디가 흙에 묻히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삽목한 화분은 직사광선 없는 밝은 그늘에 두시고 흙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분무기로 잎에 물을 자주 뿌려주면 더 잘 살아요. 이렇게 2주에서 1달쯤 지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짚고 갈게요. 캔두, 스카이뷰, 미스 사오리 같은 품종은 품종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키우면서 즐기려고 삽목하는 건 괜찮지만 번식해서 판매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자, 그런데 나는 추운 지방이라 큰잎 수국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수국이 2가지 있어요. 바로 아나벨 수국이랑 목수국이에요. 이 둘이 왜 강하냐면요. 아까 큰잎 수국은 작년 가지에서 핀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반대예요. 올해 새로 난 가지 당년주에서 꽃을 피워요. 그래서 겨울에 윗가지가 다 얼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봄에 새로 난 가지에서 필 거니까요. 별도로 싸매고 보온 안 해도 노지월동이 됩니다. 관리도 훨씬 마음 편해요. 큰잎 수국은 가지 잘못 자르면 꽃을 못 본다고 긴장했잖아요. 아나벨과 목수국은
오히려 과감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봄에 20cm 정도만 남기고 강전정을 해주면 새 가지가 힘차게 올라오고 그 결과 더 굵은 줄기에 더 크고 풍성한 꽃을 피웁니다. 아나벨은 커다란 꽃이 둥글게 피어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고 목수국은 원뿔 모양의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은은한 분홍빛으로 물들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수국은 품종마다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첫째, 추운 지방이시면 아나벨이나 목수국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지활동 부담이 가장 적고 관리도 훨씬 편합니다. 둘째, 큰잎 수국이 매력을 포기할 수 없다면 레츠댄스 캔두나 스카이뷰 같은 재개화성 품종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오전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심어주세요. 셋째, 미스 사올이나 일반 큰잎 수국처럼 전년지에서 꽃이 피는 품종은 늦어도 7월 중순 전에는 가지치기를 맞춰주세요. 저는 늘 판매 문구보다 제 정원에서 직접 키워본 결과를 더 믿습니다. 직접 키워보면 기대와 실제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가드닝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국을 키우고 계신가요? 또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